더 많은 광고 상품을 비교해보고 나에게 핏되는 광고 상품을 찾고 싶다면 아래의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거나 aimtem.ampm.co.kr로 접속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의 박준수 마케터이고, 저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의 송은혜 마케터입니다. 와, 네, 오늘 이렇게 송은혜 마케터님께서 처음 라이브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셨는데, 네, 뭐 소감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떨리죠. 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한 번도 안 들어오셨나요? 근데 뭐 아직 뭐 그래도 요즘 확실히 뉴페이스셔서 네. 그런지 현재 네. 저희가 몇 명이 들어왔는지 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6명이 들어와 계신데, 근데 네. 오늘 그래도 아무래도 주제 자체가 네이버이다 보니까 많이들 좀 들어오신 게 아닐까 싶긴 해요. 네. 그래도 벌써부터 이제 뭐 유형균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시고 일단 먼저 안내 말씀을 한번 드리면, 저희가 이제 집행한 이거 라이브를 하는 동안에 기타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 테니까, 네, 뭐 댓글 꼭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이제 네이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해서 혹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평소에? 지금 네이버는 지금 한국 검색 최대 검색 엔진으로 그쵸. 지금 다양한 나이대 사용자들이 많고 국내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플랫폼이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플랫폼은 놓치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네네. 제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최대 검색 엔진이기도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중요한 게 그 안에서도 다양한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그쵸. 그게 뭐 파워링크도 있고, 네, 뭐 쇼핑도 있고, 네, 맞아요. 저희가 바이럴이라 말하는 블로그나 카페도 있는데, 네. 여기서도 모든 구자에 이제 광고 노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네이버를 좀 많이 애용하고 계실 텐데, 뭐 어플로도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적재적소에 광고 배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셔야 되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럼 우선은 제가 했던 말을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 뭐 일단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네이버 안에서도 저희가 검색 광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 안에서도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죠? 파워링크가 있고 네. 지금 쇼핑 검색 있고 네. 브랜드 검색 있죠. 그렇죠. 일단은 뭐 이 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파워링크 관련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그냥 검색하자마자 제일 대부분의 상단에 뜨는 구자를 말하는데, 근데 이게 파워링크도 잘 아셔야 될 게, 파워링크 노출이 안 되는 광고 키워드들도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키워드별로 너무 상이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추후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쇼핑 검색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뭐 이커머스 업종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많이 좀 노출되는 구자이기도 하고, 브랜드 검색이 좀 중요하긴 한데, 브랜드 검색은 아무래도 좀 평소에 좀 뭐 유입이나 노출 자체가 보장이 된 수가 있는 브랜드의 경우에서는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거는 좀 계약금도 존재하잖아요. 그쵸. 이거 관련해서는 이따 이제 말미에 저 은혜 마케터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우선은 검색 광고 관련해서는 유형은 이렇게가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뭐 추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파워링크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파워링크에 대해서 뭐 장점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파워링크는 입찰을 통해서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입찰만 잘 좀 금액만 높게 잡으시면 상단에 노출해서 노출에 조금 유리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키워드 설정을 통해서 즉각적인 타겟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약간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키워드를 설정하시면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검색 광고가,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말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는 타겟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검색을 했던 사람들한테 저희 광고가 잘 이쁘게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그거를 파워링크를 잘 활용해야 되고 파워링크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사실 확장 소재의 활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썸네일도 가능하고 제목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잘 설정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거에 대한 뭐 장점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네, 장점 뭐 단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점으로는 CPC 단가가 지금 키워드 경쟁이 치열해지면 CPC 단가가 상승해가지고 네. 조금 키워드 한 개당 막 10,000원, 20,000원씩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것도 잘 관리하셔가지고 저희 객단가 이런 거 계산하셔가지고 잘 네네.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지금 경쟁사와 함께 노출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소재에 따라서 클릭률이 달라져가지고 소재를 약간 매력적이게 차별화를 둬서 만들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저희가 단점이 이제 CPC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키워드가 뭐 네. 100원, 200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정말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진짜 10,000원대로 확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만약 거기서도 우리가 노출이 되고 싶다면 그때는 정말 그 경쟁사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100원이라도 더 높게 해야 저희가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좀 당연히 중요하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이제 메인 키워드가 아니라 그래도 저희는 서브 키워드, 세부 키워드 그 외의 키워드들에 관해서 오히려 더 노출이 잘 돼야 그런 것들이 다 합한 게 메인 키워드보다도 더 많이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CPC 불필요한 CPC 상승을 막기 위해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또 하나 단점이 바로 단독 노출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경쟁사와 함께 노출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독 노출이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의 노출이 얼마나 잘 뭐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그게 썸네일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브 링크가 될 수 있고 가격 링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오늘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쇼핑 검색이 있잖아요. 쇼핑 검색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네이버 쇼핑을 통해 제품의 이미지, 설명 가격을 직접적으로 노출해서 클릭 후에 구매 전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품 정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클릭이 없어지는 거죠. 아예 단도 진입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저희가 이제 뭐 리뷰나 아니면 뭐 찜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의 리뷰랑 찜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평소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니즈가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설정도 중요하고 여기서도 확장 소재도 가능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홍보 문구라고도 말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벤트 진행 중인 것들이나 아니면 뭐 그 외에 홍보하고 싶은 브랜드 뭐 그런 여러 가지 방향들을 함께 노출할 수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점으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단점으로는 경쟁 상품과 함께 노출돼가지고 지금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 네네. 서브 키워드 설정을 조금 섬세하게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단독 노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만 노출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지만 그거는 모든 광고주들의 로망이겠지만 그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입찰가 설정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독 노출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저희 뭐 매체가 저희의 그 브랜드가 얼마나 좀 잘 노출이 되고 있는가에 설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의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게 순대로 노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쇼핑 검색 관련해서는 1등과 2등에 대한 그런 메인 광고 구자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사실
그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순으로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려가다가 3위, 4위가 노출되고 좀 더 내려가고 5위, 6위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기 자신과 좀 브랜드 위치와 좀 어울리는 브랜드 순위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근데 대표님들은 이거 얼마 금액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리고 실시간 입찰가 순위 산정들을 통해서 그런 노출 순위를 선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 그래도 만약에 뭐 그런 이렇게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관련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데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광고주님들이라면 좀 이렇게 좀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우신 광고주님들이라면 여기 해당 옆에 나와 있는 송은의 마케터의 좀 번호 있잖아요. 번호나 아니면 또는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친절하게 아마 컨설팅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한번 꼭 연락 부탁드리겠고 네, 다음으로는 저희 브랜드 검색 광고 관련해서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근데 브랜드 검색 광고의 장점은 어떤 게 있죠?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명을 검색하면 최상단에 비디오나 이미지 설명을 노출시켜서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브랜드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게 뭐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그냥 냅다 노출되는 형식이 아니라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디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고 설명이 여러 가지가 구자가 나오고 있고 또 요즘은 사실 모바일에서는 그 노출 변경이 좀 방식이 변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좀 더 그 브랜드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러면 브랜드 검색 광고를 조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반해서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 네. 지금 약간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어서 네. 지금 다른 것들은 다 CPC 부가로 기본 단가가 없는데 이건 기본 단가가 있어가지고 약간 네네. 진입장벽이 높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뭐 계약 금액에 따라서도 다른데 일단은 그 브랜드 검색 광고 네이버에 한해서는 현재 최소 50만 원부터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월별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0만 원은 이제 한 보통은 3개월 정도로 이제 뭐 측정이 돼요. 그래도 50만 원을 계속 꾸준히 3개월 동안 뭐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긴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높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 사실 뭐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갓 브랜딩을 시작했던 하는 대표님들은 사실 50만 원도 정말 중요한 돈이잖아요. 이 50만 원을 브랜드 검색어에만 쓰기에는 사실 말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한테는 이제 인지도 자체가 없는데 브랜드 뭐 A라는 브랜드라고 하면은 A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 검색량 자체가 뭐 월에 10회도 안 되는데 브랜드 검색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검색 광고는 조금 더 인지도가 있는 그리고 조금 뭐 충분한 충성 고객이 있는 브랜드에 한해서 집행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제 뭐 그런 그 외에 좀 소상공인들은 현재는 좀 집행하는 거를 조금 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 외에도 뭐 저희가 검색 광고는 아니지만 사실 바이럴 마케팅 관련해서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바이럴 마케팅이 검색 광고 영역은 아니지만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나타나는 노출 지면들을 바이럴 마케팅 중에서도 하나인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블로그나 카페가 될 수 있고 그게 언론 기사도 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네이버에서는 지면이 정말 많아요. 보통 파워링크도 있고 그 아래 쇼핑 검색 나오고 뭐 그 외 컨텐츠 글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희가 바이럴 마케팅 관련해서 노출이 된다면 그러면은 그 노출 지면들을 저희가 장악을 할 수 있잖아요.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을 함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바이럴 마케팅 관련해서 장점 한 몇 가지만 좀 소개 가능하실까요? 일단 바이럴 마케팅은 자연스럽게 약간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브랜딩이 이루어지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바이럴 마케팅 브랜딩을 해가지고 하면
저희가 뭐 따로 돈을 들여서 홍보를 안 해도 이렇게 따라 하게 돼가지고 홍보비를 약간 세이브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여기도 기입을 하긴 했지만 광고인데 광고가 아닌 듯한 광고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바이럴 마케팅이 한마디로 저희가 입소문 마케팅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계속 오르내리는 마케팅인데 저희가 자연스럽게 침투가 되면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광고 야 이거 광고 아니야? 광고야. 뭐 이거 막 의심이 들면서 계속해서 이 저희 브랜드에 대한 정보가 침투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이 또 다른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게 후기성 컨텐츠를 작성을 한다 그러면은 얘가 신뢰감 형성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내에서는 사실 나쁜 말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뭐 홈페이지나 블로그 내에서는 나쁜 말 쓰기가 어려운데 뭐 바이럴 마케팅을 집행하시면은 그때는 조금 오히려 단점을 먼저 까요. 단점을 먼저 얘기를 하다가 근데 장점을 더 극대화한다면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점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점이 이렇게 오히려 더 저는 신뢰가 갈 것 같더라고요. 홈페이지 내에서 정보는 뭐 우리 정보 우리 그거에 대한 좋은 점만 어필한다면 바이럴 마케팅은 그 전면적으로 전부 다 다루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신뢰감 형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글을 보면서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와서 거기서 전환 단계까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이거에 반해서 바이럴 마케팅 역시 단점이 존재할 텐데요.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점은 저희가 생각하는 소구점이 포인트로 마케팅을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희가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면.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희 약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해당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물론 저희는 이거에 관해서 노출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뭐 실제로는 그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도 크거든요. 실제로 지금 뭐 어떤 아무 키워드나 입력을 한 다음에 컨텐츠 인기 게시글 컨텐츠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2022년 7월에 있었던 게 갑자기 최상단에 노출되기도 하고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 역시도 이제 그 메인 키워드에 한해서 광고를 마케팅하려고 했겠지만 현재는 그게 아니라 그 네이버 로직에 의해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노출이 되는 형식도 역시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한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게시한 게시글들이 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역시 중요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게 대표님 머리 한 뇌에서 뭐 다른 사람이 빙의한 것 마냥 여러 컨텐츠를 작성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컨셉을 싹 다 바꿔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리소스가 너무나 많이 들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내부 팀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함께 집행을 하신다면 아마 좀 리소스도 줄이고 좀 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로직을 정확히 밝히진 않았는데 네.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정리해놓은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한테 맡기시면 아마 검색 순위를 높일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실 은혜 마케터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업종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창업 관련해서도 한번 최근에 진행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창업 그 검색 광고 집행하시면서 네. 뭐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시도를 해봤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창업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약간 사실 데이터로 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데이터를 보고 이거는 높여야겠다, 이건 낮춰야겠다 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네네.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어렵진 않은데 그걸 좀 기준을 밝히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네. 말씀드리지만 이건 영업 비밀이기 네. 때문에 그건 어렵지만 창업 광고 관련해서도 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오늘 검색 광고에 관련해서 주제를 가져왔지만 검색 광고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비추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근데 당연히 검색 광고는 필수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설령 집행을 하신다 그러면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업이면 어떤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밀키트 창업이라고 그냥 뭐 순댓국 창업이라고 하면 순댓국집 창업이라고 하면은 진짜 딱 그 키워드에 한해서만 메인 키워드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절대 아니라 뭐 그게 지역 명칭이 들어갈 수도 있고 동네 명칭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창업 비용, 창업 후기, 창업 추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다른 세부 키워드를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창업 이렇게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은 좀 필수적으로 조금 교체를 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는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연령대나 아니면 그런 지역 기반 타겟팅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별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다양한 툴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설령 만약에 하지 못하신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이제 대행사의 직원이기도 하지만 마케터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모든 정말 대기업들도 다 마켓 대행사에 맡겨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힘들 뿐더러 대부분의 그런 인하우스 마케팅 그 회사들을 보면은 저희 이런 매체를 다루는 것 외에도 마케팅적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사실 정말 사소한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좀 더 귀찮은 작업들이 많은데 그거를 저희가 대응을 해서 관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나 아니면 기록에 의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에 의해서 컨설팅 가능하니까 언제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또 은행 마케터님은 좀 자랑을 좀 하자면 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을 툴대로 해가지고 광고를 집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데이터 분석이 워낙 날카로워서 그래도 어떤 키워드에 노출이 잘 되는지 그게 연령이나 지역까지도 가기 때문에 이거는 비단 저희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구글도 가능하고 메타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5시 24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제가 뒤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일찍 맞춰보려고 해요. 그래서 5시 30분에 맞춰서 종료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이제 은혜마케터님 연락처 위에 나온 것처럼 실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하지만 이게 17시 30분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리 복귀한 후에 해당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편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제가 남겨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라이브를 하는 이유가 사실 다들 정말 바쁘시잖아요. 바쁘신데 저희 라이브를 통해서라도 해서 좀 궁금한 점 간략하게라도 해소를 하고 가시면 그거에 좀 소통의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정말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꼭 비단 이 영상뿐만 아니라 저희 관련해서도 저희 마케팅학교 채널에 정말 다양한 영상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답변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컨설팅 도와드릴 테니까 네, 이런 좀 여러 창구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이버 광고 집행하면서 사실 좀 주의사항들도 몇 가지가 있잖아요. 검색 광고를 할 때. 은혜 마케터님 꼭 이거는 좀 주의한다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실까요? 약간 쇼핑 검색 같은 오늘만 할인 이런 거는 조금 안 넘어가더라고요. 맞아요, 통과가 맞아요. 안 돼가지고 네네네. 그런 거 약간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 광고 소재 이미지에 네. 텍스트가 들어가면 네. 파워링크는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맞습니다. 좀 주의해주셔야 돼요. 네. 이게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게 파워링크 썸네일에 만약에 그 브랜드 명이 기입돼 있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 검색이나 해 보셔도 파워링크에는 정말 그 이미지만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쇼핑 검색 관련해서는 쇼핑 검색에 대한 그런 썸네일도 말씀을 드리면 그 빈 테두리 같은 것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빈 그 칸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정말 사소하지만 그런 걸로 계속 반려가 나면은 그러면 이제 저희는 광고 집행하는 그 시기가 계속 늦춰지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충분히 숙지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세팅까지 금방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한 4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질문 없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실까요? 그래도 저희가 지금 총 7분이나 정말 많이 보고 계셔 주신데 그러니까 친절하게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관심도 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오늘 비단 네이버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카카오 다음도 가능하고 구글 검색 광고도 다 가능해요. 이게 확실히 뭐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 느낀 거지만 매체별로도 장단점이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근데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 기능을 정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서 하나고, 네, 구글 검색 광고에는 사실 노출 최적화, 그런 전환 목표까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때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네이버 검색 광고가 정말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레드오션이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경쟁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비단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과 투자가 역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한 3분 정도 말했는데 네, 일단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네. 조금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 배너 보고 바로 구매에 이어지진 않거든요. 배너를 보고 무조건 검색을 한번 하세요. 그래가지고 검색 광고도 되게 중요하신데, 네, 광고주분들이 약간 검색 광고는 배너 광고 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물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광고를 다 복합적으로 병행 그렇죠. 진행하는 게 최고이긴 합니다. 저희 답글 하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윤님. 네, 보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파워링크의 메일 링크를 인스타그램에 하면 좋나요? 누가 안 좋다 그래서 블로그로 메일 링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스타그램에 더 자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재 보컬 학원 운영하고 있는데 파워링크에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를 좀 설정을 안 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긴 해요. 차라리 그러니까 운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효율 자체가 그거는 정말 너무 케바케이기 때문에, 근데 효율 자체는 뭐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사실 보컬 학원이라는 그 명을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검색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보컬 학원에 대한 그런 홈페이지나 그런 정보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간다면 사실 이게 젊은 층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겠지만, 조금 더 노년층이나 좀 연령대가 있는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인스타그램 들어갔다가 이미 뭐 로그인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 계정 자체가 없는 분들은 사실 그 노출 구자 자체가 이렇게 갑자기 쭉 막히면서 뒤로 가기를 눌러야 되고 많이 막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스타그램에 대해 더 자신이 있다 그러고 연령대가 조금 낮으시면은 그때는 차라리 인스타그램 광고, 메타 광고를 집행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네이버랑 연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뭐 정말 다양한 연령대와 함께 만약에 집행을 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구글 광고도 조금 소액이라도 좀 집행을 하시는 게 나아 보이시긴 하거든요. 그 이유가 구글에서는 그런 정말 그 정확한 연령대나 그 타겟층에 대해서 상세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의 상세 설정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 경쟁사 URL을 심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키워드 관련돼서도 뭐 예를 들어서 지역을 수원이라고 제가 그냥 만약에 이윤 보컬 학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윤 보컬 학원에 대해서 검색한 사람에 한해서 이제 노출되는 그런 여러 가지 키워드 그 타겟팅인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준수 보컬 학원을 검색했던 사람한테도 뜰 수 있게 그런 배너 광고가 뜰 수 있게 대학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니까 뭐 네이버 파워링크를 메인 링크로 하셔도는 상관없으나 그거에 대한 효율 자체는 장담도 못해요. 허나 그것보다는 사실 그 비용보다는 그러니까 소액으로만 그렇게 집행을 하시고 그 외에 다른 비용을 뭐 메타나 아니면 구글 그런 광고에 더 집행을 하시는 게 이윤 그 댓글 달아주신 분께 대표님께 대해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뭐 기타 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5시 30분부터는 저희 각자 자리로 복귀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한번 답변 저희가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자세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이제 이후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좀 라이브를 급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광고 퍼포먼스 3팀 박준수 마케터, 손은혜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